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어제 국내로 송환돼서 어제도 조사받았고 오늘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계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도 이재명 대표도 서로 모른다. 얼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재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네. 아무튼 제가 많이 뭐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피해 준 것하고 그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제일 힘들고.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혹시 내일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일 사입은 거.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몰라. 그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네, 예. 그래서 언론들도 좀 카드라의 카드라 하는 카드라를 들었다. 이러면 안 되죠. 뭐 어쩌라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그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예, 서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께서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두 사람은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공개가 되고 나서 말이죠. 어제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쌍방울의 전 비서실장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쌍방울 그룹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어제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고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연결되는 선으로 보였고 그 무렵 대북 사업을 하면서 방영철 부회장과 교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진술조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당장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김성태 전 회장은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다. 그런데 쌍방울 그룹의 전 비서실장 가까운 관계인 게 맞다. 엇갈리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은 모른다고 하고 있고 하지만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그룹의 회장, 또 한 분은 또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의 측근들과 담당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진술과 그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결국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 각 회사 사이에 여러 가지 경영상 의사결정과 자금 흐름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거를 배제하고 보면은 회장이 이 모든 거래나 임명에
관여한 바가 없고 난 잘 모른다라고 회피해버리게 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이 단절이 되거든요. 결국 각각의 경영상 의사결정과 거래에 있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떻게 그룹을 운영했는지가 첫 번째 규명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서 일단은 드러나 있는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관계성이 드러난 가장 핵심적이 됐던 것들은 사회이사진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의 사회이사라고 한다면은 그 회사와 관련돼서 기업 법무적으로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자문을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특수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찰의 수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인물들로 채워지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이 의혹이 불고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거는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변호인단에 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됐기 때문입니다. 왜 됐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임이 됐고 어떤 관계 때문에 있었는지 일단은 드러난 부분부터 조사가 또 규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 알고 있었는지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전혀 몰랐던 인물인지 아니면 뭐 이화영 부지사나 이런 사람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서로 알고 있었던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어쨌든 검찰 수사 과정,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인 거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직접 알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결국 수상한 자금 거래와 또 이 그룹의 확장 그리고 이 그룹이 여러 가지 공적인 주체와의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대북 사업에 어떻게 참여되었고 활동했는지 부분들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로비들을 했고 어떤 로비를 하고자 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사람 자체의 어떤 인식 여부와는 별개로 각각의 사업에 마주하는 부분들, 맞닿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들이 같이 종합돼서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에 관련된 의혹이 말 그대로 의혹인지 아니면은 나름 실체적 진실이 있을 수 있는 비리 부분이 있는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떠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고 김성훈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횡령과 배임, 전환사채 매입을 위해서 30억 원 횡령했다. 쌍방울 그룹에 4,500억 원 배임 혐의가 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고 대북 송금, 저 대북 송금이 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이 있다. 아마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3억 원을 제공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저 쌍방울 전환사채 매입비에 30억 원 횡령했다는 게 저 부분도 결과적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또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비자금들이 전부 다 변호사비로 가지는 않았겠지만은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면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로서는 집행이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천으로서의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 방법으로서 이제 전환사채를 어떻게 거래하고 어떻게 전환사채 매입자금 혹은 거래를 강제하면서 각각의 계열사에 손해를 입혔는지가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 어제 태국 방콕에서 출국하기 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거침없이 답변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자금 조성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중에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알겠습니다. 비자금 자체도 지금 비자금 전환채 회사에 전환채 만드는데 무슨 비자금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유령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사고 팔았다 그걸로 아니,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검찰 조사에 상실 좀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마치 예. 그걸로 이제는 대북 송금도 했다 그걸로 변호사 대납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수사 기밀 같은 것도 유출했다는 의혹 받으셨는데 직접 검찰 조사에 성실 좀 하겠습니다. 지시하거나 예, 예. 보고하신 적 자, 어떻습니까? 김성훈 변호사님. 김성태 전 회장이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 또 실제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할 이야기, 뭐 계속 일관된다면은 또 그거대로 또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 왜냐하면 증거가 또 그렇습니다. 제시되면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돼서 재무를 담당했던 임원 중에 한 명은 이미 또 구속이 돼서 이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배임과 횡령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전환사채 과정에서 왜 비자금이 조성이 될 수 있냐라고 본다면은 결국 전환사채라는 건 원래는 투자를 받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지만은
그 전환사채를 어느 가격으로 전환해가지고 어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금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일정 사람들한테 전환사채를 싼 값에 넘기고 특정한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전환을 해서 주식을 얻게 한다면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거래들이 연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면 비자금 조성이 될 것이고요. 결국 비자금 조성 자체가 전체 비리에 바로 연결되진 않더라도 모든 비리에는 이 비리에 동원될 수 있는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룹을 운영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되면은 그 비자금들이 그럼 결국 어디로 향했는지에 관한 수사까지 나아가는 굉장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김성태 전 회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핵심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재경 총괄본부장인가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렸던 사람인데 역시 지난해 12월에 지난달인가요? 태국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번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다시 또 마음을 바꿔서 안 들어오기로 했다. 계속해서 송환 거부 소송을 내겠다. 재판을 계속 받겠다. 이 사람 조사가 필수적이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한국 국내에서 그 자금 관련된 담당을 했던 때 임원은 이미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이 사건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래, 이상 거래들에 관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거래와 지금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가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담당자가 이 사람이 관련된 거래가 아니고 이미 한국에서 주요한 거래에 대한 자료들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은 핵심적인 자금 담당자에 대한 소환이 없더라도 수사 진행에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종국적으로는 그러한 거래들을 누가 승인하고 어떻게 지시했는가 를 밝히는 데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보가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국내에 이미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송환이 없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김성태 전 회장과 뭐 경제 공동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배상윤 회장이 지금 동남아에서 사업차 나가 있는데 조만간에 귀국할 것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검찰이 이 배상윤 회장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그 구체적인 혐의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알펜시아 이제 인수 과정에 있어가지고 입찰 방해 의혹으로 혐의로 이미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히스토리를 보자면은 그 전에 이제 쌍방울 그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조작과 관련돼 가지고 이 배상윤 회장이 공범으로서 적시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전환사채 거래라든지 주가 조작 과정에서 계속 상호간에 이제 김 전 회장과 배 회장이 계속 여러 가지 거래들을 해왔고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대북 성공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에서도 이제 김 전 회장이 있었던 자리에 배 회장도 같이 동석했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들의 수사는 각 당사자에 대한 진술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당사자가 아닌 그 주변 인물들의 진술, 그 주변 인물들의 진술 중에서 일치하거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진실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 전 회장의 귀국 또한 김성태 전 회장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회장과 경제 공동체로 불린다.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SBS 끝까지 판다팀에서 지난해 11월에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포트 한번 보시죠.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난 1991년 10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도끼와 칼 낫이 동원된 조폭 간 세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팔레스 호텔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인데 당시 언론에는 20여 명이 맞붙어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3명이 중상을 당한 걸로 나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1980년대 전남 영광 일대 난초파라는 불량 서클에서 활동했던 배상윤 등이 이 사건에 개입한 뒤 건달 세계에서 위명을 떨쳤다고 돼 있습니다. 이후 서울 종로 일대 전자오락실 주변을 무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업소 지분을 탈취했다는 겁니다. 배상윤은 1998년 강도상해 도검 소지, 상습 도박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배상윤과 김성태의 교류 흔적은 2007년부터 확인됩니다. 도쿄 에셋 간판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던 김성태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게 시작입니다.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사우나를 담보로 김성태로부터 돈을 빌려 쌍방울을 인수하려다 실패하고 결국 김성태에게 넘겨주긴 했지만 배 씨 역시 쌍방울 주가를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이후에도 김성태와의 관계는 지속돼 2012년 한 해에만 100억 원을 빌렸습니다. 배상윤은 2008년에는 도박장 운영 자금 2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고 이후 2차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번듯한 사업가로 변신해 연이은 기업 인수로 전자건설 엔터테인먼트, 호텔 리조트까지 사업을 확장했고 현재 5개의 상장사를 비롯해 4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배상윤 회장이 조만간에 귀국해서 같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특히 알펜시아 입찰 방해 의혹부터 아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대북 송금 의혹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뭐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제 혐의점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가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 이번에 귀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이 기울여진 부분은 김 전 회장이 이제 체포되고 송환된 시점이 어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배 회장도 입국을 한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이 KH그룹과 쌍방울그룹 이 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회사로 보이는 회사들이 수많은 자본 거래들을 하면서 일정한 자금이 형성되고 자금도 형성되지만 또 부도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하나의 거래 정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 거래 정황이 일정한 공적인 권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업권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KH그룹 같은 경우에는 알펜시아고요. 쌍방울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와 그 자금들이 각각 어떻게 흘러갔는지 소위 말해서 만약에 로비가 이루어졌다면 한 그룹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로비를 했을 수도 있지만 소위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스와핑이라고도 합니다. A그룹이 자기가 원하는 사업에 대한 것들 대신에 B그룹을 대신해서 로비를 하고 B그룹이 A그룹을 대신해가지고 또 그 A그룹을 위한 로비를 하는 그런 자금의 소통 경로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도 향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시기가 어제 새벽이겠죠? 태국에서 방콕 그렇습니다. 예. 비행기에 오른 직후. 그러면 아마도 체포영장의 시한이 내일 새벽. 검찰이 오늘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체포 시한이 지나기 전에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미 그 관련된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그리고 기소까지 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혐의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거나 한 부분들은 이번에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들어가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영장이 혹시라도 발부가 된다면 발부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돼서 만약에 구속한다면 20일? 최장이 20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는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 넘긴 다음에는 다시 수사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일 동안에 지금 제기되어 있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의혹을 얼마나 규명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좀 의미심장한 것이 이 배 회장이 이번에 귀국하는 것이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 두 가지 틀에 있어서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거래가 됐는지에 있어서 지금 김 전 회장만큼이나 중요한 인물로서 만약 한 명을 더 뽑겠다면은 KH그룹의 배 회장인데 배 회장이 결국 귀국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이제 해당되는 혐의점에 대해 가지고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강도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규모의 자금들이 조성됐는지가 먼저 밝혀질 것이고 그 규정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수사가 결국 정치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분께 한번 질문드리면 한동훈 장관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평가절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범죄자가 흔히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언론사 택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오는데 나중에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미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는데 정치권에서도 뭐 여당이 상당히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어떻게 나서게 될지. 국민의힘 쪽이나 저희 같은 보수 쪽에 있는 평론가들은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쌍방울에 43명의 사회이사 중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과 가까운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회이사로 들어갔냐.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나 쌍방울 잘 몰라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쌍방울 현 회장 그리고 뭐 대표이사 자회사의 대표들 4명이
1,000만 원씩 4천만 원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후원을 했어요. 모르는데 왜 이재명 후보에게 왜 후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와 쌍방울은 어떠한 유착관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공유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변호사비 대납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여된 거 아니냐. 왜? 이화영 평화 경기도 부지사가 거기에서 뇌물을 받았고 그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이건 안 이루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거든요. 이건 아직까지 의혹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낼 수 있는지 그걸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은 뭐 기본적으로 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 기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깔끔하게 풀린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것인지, 수사에 당당하게 나섬으로써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등을 놓고 굉장히 고민이 깊은 상태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정당의 대표로 당선돼 있는 상황에서 다음 총선에 이것이 미칠 영향 때문에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상황을 두고 상당히 조금 난감해하는 것이 지금 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김성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